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세훈입니다. 오늘 생애도시 문화융합 컨퍼런스에 이렇게 기조 발제자로 참석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미래도시에 대해서 여러 모습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빅데이터와 AI 시대의 미래도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을 혁신의 시대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기술과 또 혁신적 서비스가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AI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생성형 AI 또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이 빠진 우리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미래 도시와 인류의 삶에 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혁신적 기술이 이끈 그런 문명사적 전환기의 한복판에 늘 도시가 있었습니다. 전환기의 도시는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고 또 기술은 도시가 인류 변형의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동을 해왔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4, 15세기에 인본주의 세계관 혁명으로 불리는 르네상스가 있었는데요. 르네상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를 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산업적 측면에서는 양톨 가공업과 금융업이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18세기 전후 산업혁명기로 가보면 영국의 버밍햄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증기기관의 개량 또 대중화로 유명한 제임스 완트가 산업자본가 매튜 볼턴을 만난 도시가 바로 버밍햄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제임스 와트는 스타트업 대표였고 매튜 볼턴은 엔젤 투자자였습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에서 여러 투자자들과 또 기업가들이 또 저와 같은 학자가 함께 있는 것과 같은 도시의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영국을 넘어서서 버밍햄에서 시작된 이런 산업혁명은 전 세계의 그런 노동의 부가가치를 증폭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단순 반복 노동에서 해방시킨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 21세기 우리 AI 혁명과 테크의 시기인데요. 저는 이 AI 혁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적 활동들의 대부분이 기록되고 또 분석되고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숨겨진 법칙들, 히든 룰이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는 시대. 그 결과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우리의 지능, 인텔리전스가 창출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텍스트 몇 개만 넣으면 여기 보시는 이미지처럼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수십, 수백 장씩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그림은 인도의 한 건축가이자 컴퓨테이션 디자이너인 마나스 바티아가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미드저니로 그린 미래 도시입니다. 한 4개 정도의 키워드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타워, 유토피안 기술, 그리고 공생, 바이오 머티리얼 이런 4가지 키워드를 넣어서 만든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미지들이 조금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면 굉장히 현실에 구현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이미 거대한 인공지능망 속에서 어느 정도 학습되고 또 유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미래 도시를 이미 보고 있고 기시감이라고 하죠. 또 앞으로 AI가 학습하게 될 텍스트는 단순히 이미 있는 도시만이 아니라 더 좋은 도시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을 포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강연에서 AI 시대의 영향력이 미래 도시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몇 가지 경로와 그 예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회색으로 그린 화살표에 해당하는데요. AI가 직접 미래 도시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시하는 어떤 그런 경로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아까 미드저니의 사례처럼 우리가 도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AI가 제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진행 중인 AI 산업, 특히 더 방대하게 보면 테크 산업, 또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아마도 미래 도시를 크게 바꿀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조성된 도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 혁신의 측면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Better Street AI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를 바꿔야 된다. 건축가가, 도시 설계가가, 또 행정가가 도시를 바꿀 때 그런 아이디어를 낼 때 경험적 근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도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교통량과 또 주거 수요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정하고 도시의 목표 인구를 세우고 이에 맞춰서 토지 이용 계획과 인프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도시가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미지처럼 AI 도움으로 여러 가지 비경험적 근거를 포함해 도시의 생성에 관한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이 플랫폼은 2022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당시 28살에 불과한 음악가 자흐 카츠라고 하는 청년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생성형 이미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뉴욕시 사진을 넣고 이 녹지 공간으로 바꿔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단 몇 초 만에 오른쪽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나 지금의 도시가 당연하게 느껴졌고 변화에 대해서 상상하는 게 두려웠고 혹은 너무 익숙해져 버렸고 그런 게 과연 당연했을까? 어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르셀로나에서 수행한 아름다운 가로에 관한 시민 과학 실험입니다.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실험에서는 여러 가지 바르셀로나에 사는 여러 나이대의 시민들에게 바르셀로나의 가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진 중에서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가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가로가 좋은 가로고 내가 걷기 좋은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용하고 싶은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가로를 선택하고 이용합니다. 이게 개인의 차원일 때에는 별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작동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데이터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의견이 바텀업으로 모였을 때 굉장히 강력한 개인의 취향이 사회적 선호가 되고 결국 우리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또 의사결정자들이 도시를 실제로 바꿀 때 참고해야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데이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 아래에서 보이는 저런 가로들은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로로 뽑은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이런 시민 과학 실험을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아름다운 가로 특질을 오른쪽처럼 글로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길이는 대략 80m 내외, 건강한 수목이 양측에 놓여 있고 15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고 적정 주거 밀도나 통과 교통량은 어느 정도 이하의 걷기 좋은 가로를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사랑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만들게 될 그런 가로에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시민의 의견 또 사회적 안목이 모여서 미래 도시를 만들 과학적 근거가 된다. AI의 어떤 도움이 우리 도시를 바꾸는 하나의 원천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저도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텐데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재밌게 본 분야 중에 하나가 이 푸드테크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의 칼로리와 영양분의 구성분을 데이터로 기록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 영양분, 상대적으로 결핍된 영양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재료를 조합해서 아침 식사를 3D 프린팅으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내 집 앞에 배달이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점점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집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지금의 도시는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오른쪽에 생성한 이미지처럼 푸드테크가 도시 공간과 결합하고 도시 곳곳에 우리가 신선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수직 농장과 또 물고기 양식장에 어떻게 들어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음은 AI가 만들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 도시는 AI 관련 산업의 진앙지이자 혁신의 어떤 진앙지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 기업들은 소위 유니콘 기업입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이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아주 고성장하는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미상장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업종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대체로 테크나 AI 또 플랫폼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많습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한 122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유니콘은 세계 도시에 골고루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매우 소수의 도시가 전 세계 유니콘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위 10개 도시의 전체 유니콘의 538개, 즉 44%가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들 도시들은 소위 슈퍼스타 시티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창조 산업들을 인큐베이션하고 많은 자본과 투자자와 테크 업종의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가 이런 혁신의 엔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AI와 또 플랫폼 기업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포탈이라든지 또 소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플랫폼은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또 감정, 소비의 취향, 욕망까지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런 도시 환경들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인재들은 어떤 환경에서 행복하게 교류하고 생활할까? 이를 통해서 앞으로 플랫폼이 도시에서 성장하고 또 도시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빅데이터와 인텔리전스를 활용하는 어떤 이런 상부적인 관계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AI 산업이 성장할 도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우리는 미래 도시의 여러 단편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 사우디에서 기획 중인 네옴시티 더 라인 프로젝트이고요. 오른쪽에 저도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다녀오면서 굉장히 재밌게 본 사례인데 그 명물로 자리 잡은 더 스피어라는 실내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최근에 준공되어서 여러분들께서 가보신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미래 도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래 도시가 과거 산업 도시가 지향했던 어떤 대량 생산 또 소비 지향적 자본주의와는 좀 다른 가치를 지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점점 생활이나 취향이나 유행에 민감해지고 어떤 변화에 민감해지지만 이런 시간을 타지 않는 건강한 도시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Timeless value of urban lifestyle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장소 주변을 어떻게 소우주로 아름답게 가꾸고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길 바라고요. 부모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편안하게 둘러볼 미술관이 있는 도시, 또 가까운 거리에 산책하기 좋은 선형 녹지와 호수공원이 있는 도시, 일주일에 한 번 신선식품 직거래 장터가 열리는 그런 도시, 앞으로 이런 도시가 세계적인 수준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산업의 진앙지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지금의 도시를 더 쾌적하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AI의 도움 또 로봇의 도움으로 더 스마트해지고 도시 관리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미래 도시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그림은 몇 년 전에 실제로 준공이 된 사례인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레알 마드리드 축구 경기장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이 경기장이 축구 경기를 할 때에는 여느 경기장과 비슷한데요. 다른 경기장과 크게 다른 점은 잔디장 자체가 모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이 잔디밭이 모듈이 접혀서 지하 공간으로 통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안에서 잔디 관리에 최적의 온습도 환경 또 빛 조건들이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스타의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들을 관리하고 더 정밀하게 가꾸어가는 어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지하로 내려가면 그 상부는 다시 닫아서 여러 가지 콘서트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또 시민들의 공적인 활동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이언스 어드밴스드라는 논문에 실린 연구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경기장의 잔디를 더 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놀고 어울리고 일하고 어떤 이런 도시들을 만약에 최적화할 수 있다, 그 배치와 규모를 최적화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시민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과 시간을 약 절반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를 이끌어 나갈 또 자율주행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의 최적화라는 기술을 접목을 하면 앞으로 우리 도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많은 시간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에 지어진 건축물들의 관리 또 구조물의 관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지능화될 것인데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지하 터널 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물에서 일부 집안 침하가 일어나거나 구조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건물에 부착된 센서들이 이런 것들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구조적인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나아가서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에 박테리아를 섞어서 일종의 바이오 머티리얼로 우리의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크랙이 생겼을 때 이를 미생물의 활동으로 그 셀프 힐링할 수 있는 그 구조물의 문제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재료의 기술, 어떤 새로운 구조물의 어떤 혁신들이 앞으로 우리 도시를 더 바꾸어 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또 할로윈 그 날에 이태원 참사와 같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또 예측을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짓고 분양하는 거에 익숙해졌지만 정작 이미 만들어진 우리의 삶터, 일터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또 유지관리할 것인가 또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고 더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AI와 앞으로 각종 도시 데이터의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AI가 바꿀 밝은 미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다면 불확실성과 또 여러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키워드만 말씀드리고 제 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유니콘 기업의 소수 도시의 독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서울에만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지방에도 우리 그 인구 소멸의 시대 여러 지역에서도 앞으로 고성장하는 기업들 또 여러 가지 그 벤처 자본들이 투자가 되고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우리 사회적인 소명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winner take all urbanism, 소수의 도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지방은 그 도시만을 또 그 지역의 어떤 예산 배분만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소위 악한 AI, 우리의 삶과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AI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 위협하고 때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정보들을 공유하는 어떤 이런 evil AI의 부상을 또 우리가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AI 중심 또 플랫폼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자연과의 교감 또 여러 사람과의 어울림을 어떻게 그런 어울림의 끈이 끊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의 본질적인 가치, 사람과 자연과 또 여러적인 정서적인 교감이 함께하는 이런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매우 똑똑하긴 하지만 블랙박스 알고리즘, 소위 안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습득한 이런 지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도시와 AI라는 주제로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 지혜와 지능을 얻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